물소리길이라 그래가지고 한강변을 걸어가는 길인가 했더니 한강하고 전혀 관계가 없구나. 안녕하십니까, 최대한의 안보고 쌍보기. 오늘은 양평 물소리길을 갑니다. 지금 우리는 양수역 앞에 와 있는데요, 1번 코스인 문화유적길을 가는데요, 자, 신원역까지 8.3km의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는데 햇볕은 따뜻해서 걷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자, 함께 출발! 여기 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야, 온통. 이제 몇 시야? 우리 밥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1시 14분. 이거 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식당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수변 길을 가는 거야? 그렇지. 조금만 가면 돼. 조심해. 아, 여기가 연밭이네. 요 앞에 바로. 그 조금 전에 먹었던 집의 이름도 연밭이고. 연밭.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연잎들이 쫙 펼쳐졌어. 엄청 많이. 축구장 한 진짜 3-4개씩 와. 되는 크기로. 여기 걷기 좋네. 이게 강 따라 걷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조금. 여기 난간 있어, 이렇게? 그렇지. 난간 있었어. 난간 있구나. 한음 이덕형 신도비. 오성과 한음 얘기한 아까. 이덕형. 자, 요즘에 장애인 관련한 이런 드라마들이 꽤 종종 나오고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장애인에 관한 이슈 얘기를 조금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그리고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조그마한 개천을 오른쪽으로 건널 거야 지금. 가정천이래 여기. 가정천. 가정천을 건너. 이 우영우 이 드라마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도 좋아들 해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언급이나 해설을 달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충분히 이거 보기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구나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 꼭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조금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억하지? 거기에 그 지적장애인의 성폭행과 연관된 그런 이슈에 대한 얘기 하는 거 기억하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지적장애인이 커뮤니티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거야. 그랬는데 이 지적장애인의 어머니나 이쪽 측에서는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고소를 이제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소위 말해서 나쁜 남자, 그리고 뭔가 좀 돈 안 쓰고 여자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좀 애였지. 그러니까 이제 지적장애인의 부모는 더 이제 화가 난 거고, 당연 이제 저 녀석이 우리 귀한 딸을 성폭행을 하고 금품까지 갈취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이 여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기억나 잘?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 좋아한 거야. 그렇지, 맞아. 좋아한 거야. 좋아해가지고 성관계를 가졌고, 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처벌 안 받게 해달라 라는 그런 언급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저런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난 거는 이 남자가 성폭행을 한 것이다 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지적장애인 여성이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고 판단에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사람은 이제 유죄라고 판결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지적장애인 여성은 그러니까 막 엄청 울지.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그리고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감옥을 간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대한 가치 충돌은 지금 이 상황이 이 사람이 나쁜 남자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지적장애인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인가? 애매한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자기가 그 장애인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느꼈다면은 그 결정권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그 장애인이 지적이 수준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가려줘야 되는 부모의 그 마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과보호가 될 수는 있긴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걸 누가 해줘야 되냐. 내가 볼 때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 집단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이 사람의 결정권이 맞나 그걸 또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봐. 우리 강 선생이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그동안 나랑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식견이 넓어졌는데 정말 맞는 얘기고 나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조금 더 추가로 첨언을 조금 해본다면 이 여자가 지금 지적인 능력은 몇 세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실제 나이는 성인이란 말이야. 실제 나이가 성인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자유는 굉장히 본질적인 자유. 사람이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사람한테 박탈이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인간 존재에 대한 그 흔들림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지적장애인 여성은 이 남자가 나쁜 남자인 걸 알아. 내 돈이 나가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갖고 싶은 거.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적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단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표현만 잘 못할 뿐이지. 그렇지. 그날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지 탕수육 먹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짜장면 먹어 하고 짜장면을 사주면 이 사람에 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오늘은 비싼 거 사줄게 하고 탕수육 먹어 하고 탕수육을 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아 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 오늘 뭐 먹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면 장애인들은 답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 판단을 잘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면 딱 결정을 하는 거야. 너 탕수육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딱 한정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선택을 좁혀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본질을 인간을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인 것 같고,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런 걱정들 어떻게 이거를 커버해야 되냐. 여러 가지 내가 얘기한 그런 사회 서비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나 또는 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단 말이야. 특수교사나 이런 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지적장애인이 성관계를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분하고 사귀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 사람이 나쁜 남자인데 괜찮으세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그 장애인의 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사 표현을 한다면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인간 존중의 정신이 아닌가. 자,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에는 친환경 농장,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친환경 농장인데 농장. 저 안에. 아유, 바람이 참 좋다. 그 진짜 더운 바람이 아니라서 좋지 않냐? 시원한 바람. 무궁화도 피었다. 무궁화. 찾길로 나왔어. 잠깐만. (8.3km) 찾길로만 갈 것 같아. 설마. 설마요? 하늘이 맑다고? 파란 하늘, 가을 하늘. 가을 하늘. 여긴 무슨 소리야? 약간 그 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물소리, 물 떨어지는 그렇죠. 소리야? 약간 한 폭포? 1.5m 정도의 어, 볼을 설치했는데. 선녀탕. 그렇지, 볼을 설치했는데 거기서 물이 와, 떨어지네. 물 엄청 많이 떨어지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리만 그래요. 소리가 뭐 엄청난 폭포 소리인데? 이 정도는 그냥 개울 같은 느낌이야. 개울이야? 근데 여름에 이 길 걸으면 엄청 덥겠는데? 여름엔 덥긴 하겠네. 아우, 장난 아니겠다. 야.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네요. 네. 좀 쉬려면 저기 의자 있어. 쉬자. 좀 쉬려. 힘들다. 그 위에 조금씩 위로, 그러니까 올라와서 보이니까 여기도 멋있다, 야. 그래? 앉아있는 자리가. 아이고, 밤나무에 밤이 열려있네. 그래? 개천으로 떨어지겠다, 근데 이거는. 개천 발이 옆에 바로 붙는 거구나. 밑에 밤은 그 개천 위에 있어, 열려있어. 아까워라. 누구도 따지도 잘 못하겠는데. 왼쪽 위는 전원주택 단지처럼 2층 집으로 멋있게 지어놨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 맞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단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집들을. 집들을. 우리 지금 왼쪽에는 지금 바로 벼가 있어. 만져볼래? 벼를 만질 수 있어? 바로. 이게 벼야? 바로 앞에 있어. 오. 나와. 쌀이다, 쌀. 그래. 가자. 많이 아직 좀 덜 아직 덜 여물었다. 여물었어. 더 많이. 옆에 밟으면 안 돼. 옆에 밟으면 떨어져. 논두렁길을 가는 건 논두렁길 소위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왜 해놓은 이거 거야? 펜스를 쳐놓은 건데 저 왜? 밑에가 개천이야 바로. 이쪽에 개천이야? 떨어지지 말라고. 한음 이덕형 선생 묘미 신도비. 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선과 하는 옛날에 만화책에 많이 나오던 그분, 그 두 분 중에 한 분. 그렇지. 친구의 우애가 매우 깊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겼어? 뭐야? 여기 이게 정자로 되어 있고 저 안에 비가 있어? 비석이 있는데 비석이 꽤 큰데 한 3m 정도의 높이에. 오, 엄청 큰 비석이네. 이거는 그냥 이 지분 요거를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그 정자 비슷한 게 지은 정자 거지. 같은 건데 이게 그렇지. 감옥처럼 그렇지. 막아내. 맞아. 스탬프 찍는 데가 있고 여기 옆으로 또 오솔길이 쭉 나 있네. 그 물소리길이라 계속 개울가 졸졸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우리 지금 가는 길에 한 명도 안 만났지? 없어? 야, 이렇게 걷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사람들이 인기 코스가 아니구나 여기가. 이름 이쁜데 물소리길.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별길을 다 다녀본다. 여운형의 생가 3.1km 남았다는데? 여운형 생가 3.1km.
또 멀었네. 오케이. 이제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과연. 2.4km. 여운형 생각. 금방 왔네. 2.4km. 좀 확 줄어들었네. 어떻게 적어? 건너가야 돼? 못 건너가? 잠깐만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갔다 와봐? 뭔데? 길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막혀 있어. 나 잡아 나. 아이씨 또. 아이씨 여기 위험하다. 폭우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길을 막아버렸네요. 과연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다음 편에서 기대해 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괜찮겠어? 뒤로 가면은 길이 없지 않아? 버스하고 집으로 가야지 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